변수의 가시 영역과 수명.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이 변수가 무슨 타입이고 어떤 종류의 타입이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알아야 되는 게 그 변수의 가시 영역과 수명입니다. 그래서 가시 영역은 영어로 scope라고 하는데, 선언된 변수를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수명은 해당 변수가 메모리의 공간을 차지하고 실제 사용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f라는 함수 안에 a라는 지역 변수, int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언젠간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실행이 되면 그 순간에 a라는 변수가 메모리의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메모리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반납돼요. 그러니까 저 변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 a의 수명은 뭐와 같대요? 함수의 수명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수명을 가졌다가 함수가 종료되면 같이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의 가시 영역은 요 선언된 이후 아래까지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함수랑 같은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블럭 가시 영역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럭 가시 영역. 그래서 이게 하나의 블럭이고, 블럭은 뭐 여기서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서 하다 보면 뭐 if문 만들다든지 for문을 만들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블럭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블럭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변수는 요 블럭 안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얘의 수명은 G랑 같은데 얘의 가시 영역은 이 함수 전체가 아니라 어디? 요 블럭 안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선언된 위치에 따라 변수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지역 변수 또는 매개 변수, 아니면 멤버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int n, int a, int c, int x 이런 것들은 다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 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이에요. 아니면 매개 변수. 이런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는 수명은 함수랑 같고 가시 영역은 그 선언된 블럭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객체에, 이 클래스에 여기 밖에 int a equal 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a는 이 대문자 a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돼요. 멤버 변수. 그래서 이 멤버 변수는 의 가시 영역은 이 클래스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고 여기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멤버 변수의 가시 영역은 클래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멤버 변수 A의 수명은 뭐랑 같아요? 클래스 A의 객체랑 같습니다.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A 타입의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객체들은 A라는 소문자 변수를 유지하게 되겠고, 그 객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는 가시 영역이 클래스고 수명은 객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는 자동적으로 초기화는 해줘요. 근데 자동 초기화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역 변수는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가시 영역이 충돌된 상태로 변수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 영역이 충돌된다는 것은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가시 영역이 중첩된다는 거예요. 중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멤버 변수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 지역 변수 A, 또 매개 변수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가시 영역하고 얘의 가시 영역은 중첩되죠. 같은 이름인데 중첩이 돼요. 중첩이 되면, 그게 허용이 되면 어떤 게 선호가 돼요? 뭐가 우선이 돼요?
가시 영역이 작은 게 더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이퀄로 3 플러스 N 하면 이 A는 지역 변수 A예요? 멤버 변수 A예요? 어느 게 더 가시형이 작아?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럼 중첩이 되죠. 그럼 요 A는 요 A에, 그러니까 요 A는 지역 변수 A에 해당돼요. 그리고 요 A도 저 멤버 변수가 아니라 요 매개 변수 A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우리가 자바에서도 허용을 하긴 하는데 뭐만 허용하냐면은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의 이름을 충돌하는 거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여기 int c는 지워놨는데 요 지역 변수 c의 가시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렇죠? 얘를 만약에 주석을 빼면 얘의 가시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럼 두 개가 c가 똑같은 이유의 c가 중첩이 되죠. 그래서 지역 변수의 중첩은 자바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C에서는 허용해요. C에서 허용하는데 자바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역 변수의 충돌은 허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충돌을 허용할 때에는 충돌된 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면은 얘예요. 근데 여기서도 충돌된 저 A를 쓰고 싶으면은 어떻게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 충돌될 때 뭐라고 쓰냐면은 이 앞에다가 this 점 붙여요. 그럼 this 점 붙이면은 이 A는 요 A가 아니라 무슨 A? 저 멤버 변수 A가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 가시 영역 충돌은 뭐만 허용한다? 멤버 변수랑 지역 변수랑 충돌 나는 건 허용을 해요. 그리고 항상 언어들 특성인데 어떤 충돌을, 가시 영역 충돌을 허용하면은 충돌됐을 때 충돌되는 거, 밖에 있는 거를 접근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보통 제공하고요. 자바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 this라는 걸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다. this. 그러니까 비교적 문법은 단순해요. 자, 요 x랑 요 x는 같은 g라는 함수에 선언되어 있지만 가시 영역이 충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름을 계속 쓸 수는 있어요. 얘는 안 된다. 얘는 얘랑 충돌이 되기 때문에. 얘의 영역은 여기고 얘는 여기니까 겹치죠. 지역 변수는 겹치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바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가 그렇지만 겹치는 걸 허용할 때에는 더 작은 게 우선시 된다. 그래서 요 A는 지역 변수 A, 매개 변수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 10부터는 바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실제 타입 대신에 바를 사용해 가지고 타입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유추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C++는 오토라는 키워드를 써서 저걸 하고 있는데 자바는 바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바 A20 하면은 이 초기 값을 이용해서 얘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AG는 무슨 타입이 되겠어요? 20이니까 20이니까 정수죠. 그러면 기본이 int가 돼요. 그리고 바 student equal new student 했으니까 요 바는 student가 돼요. student 타입으로 유추가 된다. 바는 키워드가 아닌데 키워드로 생각하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바는 이렇게는 안 돼요. null 이렇게 하면 무슨 타입인지 유추가 안 되니까. 그래서 null이라고 하는 건 자바에서 null이라고 하는 것은 참조 타입인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을 때 얘를 null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참조 타입인데 뭔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널이라는 값을 써요. 그래서 널로는 초기화가 안 되고 복합 선언도 가능하지 않다. 복합 선언이라는 건 한 줄에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는 거예요. 콤마 이용해서. int a equal 10, b equal 5. 요건 돼요. 가능해요. 근데 bar a equal 10, b equal 5. 요거는 문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bar를 쓰는 거의 장점은 코드의 간결성을 높일 수 있고 나중에 수정할 때 용이하다. 용이하다. 그래서 잠깐 프로그램을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그 EL에 가시면 여기 4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습 자료 2에 보면은 오버로딩, 스코프, 바, 독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바하고 스코프를 잠깐만 임포트해서 한번 살펴보고 특히 바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임포트. 요 스코프는 아까 살펴봤던 그 가시 영역 충돌과 관련된 예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시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요 A가 파라미터 A, 로컬 A가 된다. 그리고 충돌이 났을 때 우리가 하려 그러면 여기 보시면 this.A, this.B, A, C. 그러니까 요 A는 가까운 거 매개 변수 A가 될 테고 this.A는 저 A에 있는 멤버 변수 A가 돼요. 그래서 충돌이 났을 때는 자바에서는 앞에다가 this점을 붙여서 구분해낼 수 있다.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는 this.A. 그러니까 지역 변수 중에 멤버 변수와 똑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바를 좀 살펴봅시다. 자, 바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안에다가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클래스 펫이라는 게 있습니다. 펫이라는 애완동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데 extends pet이라고 돼 있어요. 아직 상속을 자세히 안 배웠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는 뭘 상속받고 있어요? 애완동물을 상속받고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도 애완동물이고 고양이도 애완동물이에요. 그러면 강아지란 타입은 애완동물이라는 거에다가 유지할 수도 있고 펫 타입에 유지할 수 있고 캣도 펫 타입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함수들을 오버로딩 해놨는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바라는 함수들은 pet, dog, cat 이렇게 3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요 위에 거 먼저 생각해 봅시다. 바 A 이퀄 1. 그럼 A는 무슨 타입으로 유추될까요? A는 1이니까 int 타입으로 유추가 됩니다. int. 그래서 fu A 보내면
이 위중에 int를 받는 걸로 전달이 돼요. int가 받는 걸로 전달이 되고, b 이퀄 1l 하면은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long 타입을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b는 무슨 타입으로 유추가 돼요? long 타입으로 유추가 됩니다. 1.5F면 F는 것은 float 타입을 얘기해요. 그럼 이 C는 무슨 타입으로 유추가 돼요? float 타입으로 유추가 돼요. D도 D는 1.5니까 부동소수의 기본은 더블입니다. 정수의 기본은 int. 그러면 D는 더블로 유추가 돼요. 더블로.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int, long, float, double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이 우리가 다중정의 됐을 때 어떤 놈을 호출하냐면은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거는 정확히 일치하는 타입을 먼저 가요. 그럼 int면 long에도 보낼 수 있는데 int 타입이면은 int 타입을 받는 게 있으면은 int로 보내주는 거예요. long 타입 있으면 long 타입으로, float면 float로. 그래서 요 값들이 맞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출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반은 실행 시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유치합니다. 타입을. 컴파일 할 때 유치한다는 거예요. 자, 바 A new 덕이에요. new 덕은 여기처럼 펫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어요. 펫 리모컨으로도 강아지, 고양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애완동물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요 A는 강아지 타입으로 유추가 되겠고 요거는 캣 타입으로 유추가 돼요. 그런데 이 펫 C는 가리키는 타입은 뭐예요? 강아지죠. 그런데 이 C는 무슨 타입이에요? 펫이에요. 그러면 이 D는 무슨 타입일까? 펫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실행 시간에 하면 C는 강아지를 가리키네. 그러면 바가 강아지 타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 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요 D는 펫 타입이 된다. 그래서 요걸 찍어보면 dog, cat, pet이 나와요. 근데 이 D에는 A도 유지할 수 있고 D에는 B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D는 무슨 타입? pet이니까 그래요. 요거는 안 돼요. A 이퀄 B. A는 무슨 타입? 강아지예요. B는 고양이에요. 그럼 강아지는 고양이에다가는 대입할 수 없어요. 상속관계에 있을 때 부모 타입엔 대입할 수 있어도 형제 타입끼리는 대입이 안 돼요. 강아지를 고양이에 유지할 수 없죠. 고양이를 강아지에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데 얘는 된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은 실행 시간에 이 참조 타입이 실제 가리키는 타입을 이용해서 유추하는 게 아니라 얘가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졌냐 그걸 사용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요 중요한 거예요. 요 D가 펫으로 인식된다. 요거 그거를 해보시면 dog, cat, pet, pet 나옵니다. 이 D에는 D 이퀄 B 하면 뭘 유지할까? 고양이를 유지하고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바 D 하면 pet 타입으로 가요. 왜냐하면 D가 pet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는 실행 시간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이 생성된 만든 그 타입을 기반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그 정의된 타입을 이용해서 이 타입을 유추한다. 객체의 생성. 객체는 이제 클래스만 있으면 의미 없다 그랬죠. 그럼 클래스를 정하고 나서는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객체를 사용할 때는 new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new 다음에는 생성자가 와요. 그리고 이 생성자는 뭐랑 같아요?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생성자는 늘 클래스 이름하고 같고 각각의 그 클래스들마다 다양한 생성자들을 제공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개 제공할 수 있어요. 이름만 받는 거, 이름과 종을 받는 거 등등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형태대로 생성자들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들도 다중정의를 보통 하게 되겠고 다중정의를 할 때는 그 다중정의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네 가지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건 new를 이용하는 거예요. new. 그러니까 이렇게 new rectangle, new car, new dog 이런 식으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string과 같이 new 연산자 사용하지 않고 생성하는 게 있어요. 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string은 되게 예외적이다.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string은 문자열을 만들 때 new를 사용하지 않고 만듭니다. 물론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new를 써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문자열은 new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뭘까?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그 함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생성자의 이름은 뭐랑 항상 같아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죠.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요. new, car, rectangle. 그러면 우리가 축구 선수를 모델링 한다. 그래서 그 축구 선수의 클래스를 플레이어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사커 플레이어라 그랬다. 그럼 사커 플레이어 P 이퀄로 new 사커 플레이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메소드를 만든다. 그럼 메소드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create striker, create midfield, create defender 뭐 이런 식으로 create goalkeeper 해가지고 좀 더 가독성을 높은 이름을 가지고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뭘 하겠어요? 이 안에서는 new를 쓰겠죠. 이 안에서 new를 쓰는데 이제 이름을 생성자라는 건 뭐랑 이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클래스 이름과 같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더 가독성 높은 이름을 가지고 객체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처럼 integer x equal integer value of 10 이런 식으로 또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메소드는 뭐냐면은 자바에서는 뭐 이런 거예요. 많이 쓰니까 0부터 127까지의 정수는 이런 객체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10을 달라 그러면 새로 만들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를 줍니다.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 하나 줘요. 또 달라 그래도 똑같은 걸 줘요. 그러니까 매번 생성할 때 생성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고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객체 풀을 만들어 놓고 뭐 5개만 만들어 놓고 그 5개를 번갈아가면서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 수 있어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여기서처럼 integer 점 value of면 요게 대문자니까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이겠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불리는 메소드들은 일반 메소드가 아니니까 스태틱 메소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은 보통 이런 객체 생성한 메소드들은 대부분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게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부르니까 일반 함수가 되겠죠. 일반 함수가 될 거예요. 어떤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또 생성하는 게 아니면 스태틱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은 클론이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객체를 복제하는 겁니다.
C++에서는 요걸 하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라는 걸 썼는데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라는 걸 쓰지 않고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복제를 합니다. 객체를 복제한다는 것은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객체랑 똑같은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만 수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과 교수들을 만들어야 된다. 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럼 김상진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 복제를 한 다음에 이름만 다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수의 소속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 교수가 23명 있으면 23명을 누하면서 일일이 컴퓨터공학부 김상진 뭐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는데 하나만 만든 다음에 이름만 다른다. 그러면 이름만 쫙 바꾸면 되니까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클론. 객체를 복제할 때 쓰는 거다. 클론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는 이런 변수에 유지하게 되는데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는 어떤 타입에 유지한다? 참조 타입에 유지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걔를 객체 참조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요 스튜던트는 요 객체 자체가 아니라 이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리모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객체 참조 변수가 같은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그래서 객체 참조 변수는 우리가 조금 추상화해서 생각하면은 이런 리모컨들이다. 근데 모든 리모컨은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컵의 크기는 뭐 강아지를 가리킨다고 해서 고양이를 가리킨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치 정보니까. 그게 고양이 위치든 무슨 코끼리 위치건 사람 위치건 뭐든 간에 어떤 객체이든 간에 요 컵의 크기는 늘 똑같다. 그런데 리모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리모컨에는 뭐가 있냐면 버튼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객체를 조작하기 위한. 근데 이 버튼들이 종류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강아지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리모컨을 가지고 문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문을 처리한 리모컨 갖고 강아지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C에서 포인터 얘기할 때도 인테저 포인터로는 뭐만 처리할 수 있어요? 정수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더블을 처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참조 타입도 다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강아지를 처리하는 리모컨이면 얘는 뭐만 처리할 수 있어요? 강아지만. 아니면 강아지의 하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는 요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가 펫이라는 리모컨이면 얘는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돼 있으면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고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어요. 상위 리모컨이면. 그래서 한 종류의 리모컨은 그 종류를 처리하기 위해만 쓸 수 있고 다른 종류를 위해서는 쓸 수 없다. 왜 쓸 수 없을까? 이 버튼들이 다르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그린 것처럼 크기는 다 똑같아. 사이즈는 다 똑같다. 여기는 버튼들이 다를 뿐이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이제 뉴를 이용해서 생성하는데 뉴는 동적 할당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C++부터 동적 할당, 위치 정보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F라는 함수를 위한 공간이 마련이 돼요. 이 공간은 F 함수가 불러지면 만들어지고 F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져요. 그럼 여기에 만들어지는 건 여기에 변수가 몇 개 있어요? student 1, student 2, genius student 3명이 있죠. 그럼 여기에 변수가 이렇게 다 될까? 여기 3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student 1, new student 하면 객체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지겠고 동적 할당된 데이터들이 그 만들어지는 공간을 우리가 힙이라 그래요. 보통 언어 뭐 C든 C++이든 자바든 힙이라 그럽니다. 근데 자바는 좀 특이하게 이 힙을 뭐라 부르냐면
쓰레기 수집 가능한 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두 번째 라인이 시행되면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고, 세 번째 하면은 Genius Student는 student 1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데 화살표가 잘못됐다. 여기로 가야 돼요. Don't care. 아니다. 창피하네 갑자기. 요걸 2로 바꿉시다. 예. 요거 2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는 몇 개? 2개죠. 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는 1개예요. 그거를 누가 유지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JVM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JVM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줄이 실행이 되면 student 1 equal student 2가 됐어요. 그럼 student 1이 요걸 가리키다가 2를 가리키니까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그럼 얘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몇 개? 0이 되죠. 얘를 가리키는 건 3개가 돼요. 0이 되는 순간 다시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줘요? 자바에서 garbage라고 그래요. 쓰레기. 그럼 이 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JVM이 때가 되면 알아서 공간을 반납하고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여러분들의 다른 어떤 데이터들이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new 하지만 C++처럼 또는 C처럼 말록했다고 해서 프리를 안 해도 되고 new를 했다고 해서 delete를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해줘요? JVM이. JVM이 할 수 있는 이유는 JVM은 우리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통제해 주고요. 그 실행을 통제한다는 거는 어떤 메모리에 유지됐던 메모리를 몇 명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된 포인터의 개수가 빵이 되는 순간 저것들을 뭐라 그래요? 쓰레기가 되고 그 쓰레기들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반납해 줍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런 방식으로 메모리를 사용을 해요. JVM이. 그래서 요 메모리를 JVM에서는 쓰레기 수집 가능한 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적 할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적 할당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동적 할당 대신에 자동 할당이라는 기능을 쓰고 싶어요. 자동 할당이라는 것은 알아서 할당이 되고 다 쓰고 나면 알아서 반납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자동 할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처럼 void f int a라는 게 있으면 이 f 함수가 불러지게 되면 f라는 공간에 a가 생기고 f 함수가 끝나면은 자동 사라져요. 자동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a는 자동으로 할당됐다가 자동으로 반납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귀찮으니까 이런 변수만 쓰고 싶어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객체들을 다 어떻게 만든다? new, dog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해서 만든다. 동적 할당해서 만든다는 것은 요 순간이 됐을 때 이 공간을 확보하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공간은 이 f 함수의 공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힙이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꼭 자바만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에서 어떤 경우에 동적 할당을 쓰냐? 동적 할당. 요거는 넘어가면 동적 할당 언제 쓰냐? 공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좀 씁니다. 첫 번째 이유, 공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한다. 예를 들게요. 대학에서 분반별 학생 성적을 처리한다. 학생 수는 15명에서 100명까지 가능해요.
그럼 저거를 동적 할당하지 않고 자동 할당하려 그러면은 배열을 몇 개짜리 잡아놔야 될까? 100개짜리 잡아놔야 되겠죠. 배열을 100개짜리 잡아놓으면은 학생 수가 15명이든 10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명이다 치면은 100개를 확보해놨으면 몇 개가 낭비가 돼요? 80개가 낭비가 되죠. 그럼 이거는 별로 메모리를 너무 헛하게 쓰는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를 좀 아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되게 나쁜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크기의 변화폭이 클 때에는 우리가 동적 할당하게 됩니다. 그럼 요번 분반은 15만 필요해. 그럼 15개만 확보하는 거고, 저 분반은 50명만 필요해. 그럼 50명만 확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처럼 매달 각 요일마다 한 일을 기록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1월, 2월, 뭐 12월까지 총 12달이 있고, 각 달의 날짜 수를 세봤자 제일 많을 때가 언제? 31일 있을 때고, 제일 적을 때가 28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동 할당하면 몇 개 확보하면 돼? 31개만 확보하면 되죠. 그리고 31개를 확보했을 때 낭비되는 공간이 최대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3개 있을 수 있죠. 그 정도는 오케이. 그럼 그럴 걸 위해서 요번 달 30일가 30개만 확보하고 그 다음은 31개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공간이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끼케야 낭비돼봤자 정수 3개 정도가 낭비돼. 그 정도는 우리 메모리 안 아까워. 그러면은 그런 예제에서는 그냥 31개 확보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는 알겠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다르다고 무조건 동적 할당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크기가 다르는데 필요한 크기가 폭이 아주 커서 공간 낭비가 심할 수 있을 때는 우리 못 쓴다. 자동 할당 방법을 안 쓰고 동적 할당 방법을 써요. 그러면 이 공간 낭비라는 요소 말고 또 다른 요소는 없을까? 또 다른 요소. 동적 할당이 꼭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뭐 없을까? 뭐가 없을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함수에서 어떤 생성한 데이터를 반환해야 될 때 동적 생성에서 반환하지 않고는 힘들 수가 있어요. 요건 자바는 아니고, 자바는 아니에요. 아이, 뭐야. 이거는 별로 문제 없죠. 그쵸? 인트를 반환하니까, return shift, 또는 뭐 여기서 막 계산해서 뭐 x 반환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거는 효율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C라기보다 C++에서 이런 식으로 학생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막 뭘 하고 학생 객체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납. 그런데 이렇게 반납하면 여기 student p equal f 하면 f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그 결과 학생을 여기다가 받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은 값이 왕창 복사가 되는 거예요. 왕창 복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C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배열 같은 거를 전달할 때에는 주소 방식으로 전달하죠. 왜 주소 방식으로 전달하죠?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냥 int n이 있을 때 뭐 int a 해가지고 ga 정수 하나를 전달하는 거랑 얘를 비교하면 얘는 정수를 몇 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10개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10개가 복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보내려면 비효율적이니까 주소 방식으로 보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반환할 때에도 주소로, 그러니까 주소로 반환하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복사가 이루어져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나는 그러면 얘 주소를 보낼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프로그램 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겠어요? 안 동작하겠어요? 동작을 안 하겠죠. 왜? 이 스튜던트 S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스튜던트예요? C에서는 F 함수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얘의 주소를 반환했어요. 주소를 반환해주고는 이 공간은 어떻게 돼? 사라져요. 그러면 사라진 공간의 주소를 갖고 뭘 할 거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반환하기 위해서 지역 변수의 값을 이렇게 반환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new student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하면 C++에서 이건 이제 문제 없죠.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소로 반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전달할 때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만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값을 반환할 때에도 효율적으로 좀 반환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만 반환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위치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이 F 함수에 만들어진 데이터는 주소 정보를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주소 정보는 이 함수가 종료된 순간 의미 없게 돼요. 의미 없게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뭐만 가능해요? 동적 생성된 데이터만 주소로 함수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만든 큰 데이터를 함수에서 반환할 때에도 우리가 뭘 활용한다? 동적 할당을 활용한다. 동적 할당을 활용한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쓰는데 자바에서는 모든 경우에 동적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얘랑은 좀 의미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해. 동적 할당이 싫어. 낭비돼서. 근데 동적 할당 안 하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는 다 동적 할당이야.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동적 할당을 생각할 때 다른 언어에서는 자바 말고 다른 언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만 동적 할당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안 써요. 그리고 이것도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매해요. 애매해요. 이걸 쓰고 반납하는 건 또 누가 해야 되는지 이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이게 얘는 new 해주면 delete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공간 동적 할당은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 자바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동적 할당한다. 그래서 자바는 뒤에 이리로 가냐. 자바는 이런 경우에도 28, 30, 31 해서 new 해서 써요. 왜? 동적 할당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굳이 31개 확보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어차피 동적 할당이니까 이번 달이 2월이면 28이야? 그럼 28개 확보해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은 개념이 다른 언어하고는 좀 다르다. 동적 할당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바에서도 불필요하게 new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C++는 복잡한데 자바는 딸랑 요 동적 할당하면서 요 문법 하나밖에 있다. 그러니까 자바는 모든 타입이 원시 타입 빼고는 다 참조 타입이고
이 참조 타입들은 다 동적 할당돼서 생성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자바를 쓰다 보면은 되게 편리한 기능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